포스터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마케팅 클래스로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홍보 문구를 하는데 좀 더 자극적으로 뽑았었더랬습니다. 돈 버는 마케팅, 이 마케팅만 받으면 당신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점잖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왜 사실 이렇게 지금 벌벌벌 떨고 있냐면요.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마케팅 현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있고 이 마케팅 브랜딩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선배님들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거든요.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 어떻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개척교회 부목사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라는 것이 이제 본인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10년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선배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그래서 제가 타이반 자의반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했던 곳이 마케팅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포구 상암동 DMC에 있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말 갈아 넣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 현업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브랜딩, 마케팅, IMC 이런 고급적인 단어들보다 사실은 이 실행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열정페이의 그냥 산 현장이라고 할까요? 1년 동안 제가 있었는데 저는 타이반 자의반 버틸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나간 직원을 1년 동안 제가 12명을 봤습니다. 여자 직원분들도 젊은 분 딱 오셔요. 그럼 마케팅 회사 그러면 이제 막 반짝반짝 합니다. 친구들이 블링블링 해야 하는데 한 달 지나면 이제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위장장애 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사실 마케팅 뭐라고 그럴까요? 현업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랑 다르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빡시게 일을 잘 배웠더니 1년 만에 팀장이 되고 그때 운영했던 팀이 A팀, B팀 이렇게 있었는데요. A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는 마케팅 퍼널이라고 얘기로 하기로 하고 또 IMC 마케팅이다 해서 통합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팀이 A팀이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금은 메타죠. 광고를 투영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서 그게 A팀이었고요. B팀은 방송 PPL을 운영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한국 도자기를 고객사로 맡아서 도자기 들고 스튜디오도 가서 책상에 깔기도 하고 또 PD분들이랑 만나서 조율하기도 하고 또 방송 자막, 협찬 자막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또 그릇을 담당하는 부서였으니까 각 방송국마다 또 요리실이 있어요. 요리실 가서 요번에는 이 그릇 써주세요, 저 그릇 써주세요. 현장에서 일도 하고 해서 이 IMC라고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통합 마케팅과 또 방송 PPL, 언론까지 다룰 수 있는 A팀, B팀을 다 운영하는 팀장까지 1년 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나서 그 다음에 갔던 제가 회사가 어디냐면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가맹 관리 본부였어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데 스터디 카페 아시죠? 스터디 카페 원조 기업인데 거기에 마케팅 팀장으로 가서 5년 일을 하고 또 하던 중에 저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은 회사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애프터 워크 프로젝트가 사업자 이름이에요. 그냥 일한 뒤에 나만의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실행해보자 라고 만들었던 것이 애프터 워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 자리를 정리를 하고 제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첫 달, 두 달, 세 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달에는 매출 기준으로 120만 원이 나오고 둘째 달 기준에는 230 그리고 셋째 달 기준에는 1300 이렇게 매출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A팀, B팀을 다 운영했기 때문에 그 B팀에 해당하는 방송, 언론 보도 이쪽에 좀 매출이 크게 발생해서 셋째 달엔 그게 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쭉 마케팅 대행사로서 실행하는 법들을 실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 흔히 우리가 강의 듣다 보면 이거 돈 되는 강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돈 되는 강의입니다. 마케팅 대행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브랜딩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우리가 제일 밑단에서는 명함 만드는 것부터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케팅 상품을 좋은 가격에 잘 사서
그걸 마진을 붙여서 고객에게 파는 일. 실제로 마케팅 대행사가 돈 버는 프로세스를 실제로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중에 그 실제적인 것 앞면에 제가 마케팅 대행사로서 고객사를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 몇 가지야 잡아드리는 몇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전 이런 질문 먼저 드려요. 사장님, 대표님, 마케팅에 함정에 빠지는 질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마케팅의 함정이요? 근데 마케팅이랑 함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로 여겨지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해도 이 마케팅에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미 사기 비슷한 업체들에 당하신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진짜 잘 해드리고자 접근했을 때 그게 영업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에 함정에 빠지는 질문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뭐가 제일 좋지? 이걸로 시작하면 마케팅의 함정에 반드시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마케팅에는 제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다 뭐가 좋지부터 시작을 하세요. 블로그를 할까? 페이스북을 할까? 요새 유튜브 잘한다는데 유튜브를 할까? 인스타그램 릴스가 좋다는데 릴스를 할까? 막 찾아다니시다 보면 결국에는 눈탱이 맞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에 점수를 매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케팅적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거의 없으십니다. 내가 마케팅을 하면 내가 장사를 하던 무엇을 팔던 마케팅함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90점은 해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본인들이 다 3, 40점, 50점 이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지라고 생각하실 때 마음적으로 20점, 30점짜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마케팅을 해서 100점을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마케팅에 점수를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5점 이상 안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스타를 하든 내가 블로그에다 뭐 글을 하나 쓰든 다 5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서 100점을 만드는 게 마케팅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대행사를 이용하셔야지 뭐가 제일 좋지 하고 쫓아다니시다가는 왜냐하면 마케팅이 싸고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싸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싼 거 쓰면 잘 안 될 것 같고 비싼 거 쓰면 잘 될 것 같은 게 또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 대회사에서 그걸 잘 분별해드리고 잘 설계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가게와 사업의 장사가 롯데타워처럼 번듯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근데 마케팅은요 촘촘히 실행해서 1등을 세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케팅이 쌓여야 매출이 쌓인다라는 마인드셋을 먼저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제일 좋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에게 그래서 IMC가 나오고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좀 더 쉬운 설명으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커다란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이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느냐는 말씀이죠. 촘촘하게 쌓고 튼튼하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케팅 대행사로서 사장님께 해드리는 것은 무슨 역할인 줄 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 마케팅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사이에 간극을 줄여드리는 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아는 업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메모리폼 베개회사를 한번 고객사로 맡아서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이었는데요. 이 메모리폼 회사 사장님은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우리 메모리폼 베개가 어떤 박사님들에 의해서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무해한 제품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표현해달라고 이만큼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표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콘텐츠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또 체험단도 보내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근데 그거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어떤 베개가 나왔냐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마약 베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약 베개. 마약 베개 광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약 베개는 영상 하나 딱 만들어서 터뜨렸는데요. 마약 베개에다 계란 하나를 올려두고 그 뒤에 마약 베개 또 올려놓고요.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걸로 대박쳤습니다. 그게 조금 요즘 그 종아리 마사지기랑 그 저주파 치료기를 하는 클럭이라는 회사에 전신이 됐던 그 마약 베개를 했던 바이럴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푹신푹신하고 편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드신 사장님은 내가 이걸 얼마나 좋은 박사님들과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간극이 마치 천지창조의 신과 이 사람과의 간극과 같다고 느껴져서 이 그림을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의 간극을 줄이는 일, 이 일이 마케팅 대행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촘촘하게 실행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려요. 뭐냐면 저는 이것을 고객 유입 도선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케팅 퍼널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IMC 마케팅이라는 것으로 해서 통합적인 마케팅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부분에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고객에게 반복 노출되게 하고 반복 노출된 미디어의 신뢰성을 담고 브랜드를 담아서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방법을 마케팅 저는 유입 도선 정리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객사로 계시는 분들이 단순히 카페도 계시고 또 마사지샵 또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단계로 나눠요. 인지 단계, 검색 단계, 구매 단계다 하는데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말 그대로 인지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요금 빨리 지나고 뒤에 이제 돈 되는 정보들 나오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죠. 그래서 전단지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 거죠. 고객이 인지시킬 수 있는 단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요즘 또 스레드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서 사람들에게 알고리즘 타서 그 텍스트 기반의 내 콘텐츠가 많이 바이럴되는 플랫폼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인지 단계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인데 이쪽에 우리가 유가광고라고 표현하는 메타 광고센터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5원, 10원이면 전단지가 그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페이스북을 하시거나 인스타를 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면 문득문득 지나가는 광고들 있죠. 그 광고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디지털 전단지처럼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로드백포로에서 하던 것을 가만히 누워서 폰을 보는 사람에게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단가가 뭐 작게는 5원, 많게는 뭐 30원, 60원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검색 단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인지를 했잖아요. 인지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검색하는 플랫폼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우리가 작업해놓은 리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 작업 방법도 뒤에 나옵니다. 블로그에 사람들이 검색할 때 쫙 나오는 거예요. 맛집 검색해서 갔는데 맛없은 적 있으시 않으세요? 네, 그게 다 블로그 작업에 당하신 겁니다. 마케팅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하는 곳에도 이 마케팅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마케팅 대행사가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실무단의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저 높은 단계의 브랜딩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마케팅 대행사의 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결국 마지막에는 구매 단계에서 우리의 가게에 오던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오던 나의 뭐 어떤 상품이 있는 곳을 오던 해서 사게 되는 구매 단계까지 이 세 단계 간단히 세 단계를 거쳐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단계에 마케팅 대행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표현해드렸듯이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마케팅 대행사는. 그래서 이 마케팅을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싸게 사서 마진을 붙여서 고객들에게 파는 것. 이제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케팅은 촘촘히 쌓아서 올려있는 빌딩과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수표 있죠? 저는 이런 점수표를 제가 예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 것도 마케팅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카페 사장님이나 식당이나 우리 상가에 입점해 있는 고객분들한테 뭐라고까지 말씀드리냐면 옆집 가게에 가서 사장님한테 인사 한 번 한 것도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것이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나 슈퍼 가서 뭐 살 때 슈퍼 아주머니에게 한 번 하는 것도 실제로 매출이 도움이 돼요. 로컬 매장에 가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케팅 대행 상품 가격표예요. 저는 이 가격표 메뉴표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설명을 한번 천천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크게 앞에서 보시면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바이두 일본이 아니죠. 중국 언론 홍보하는 우리 있죠. 포털 사이트고 또 홍콩 인플루언서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방송, 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어플 마케팅 이게 굉장히 뭔가 브랜딩이나 커다란 의미의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실행단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컨텐츠와 우리의 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판입니다. 이 메뉴판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마케팅 대행사의 세상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상품을 우리가 흔히 소싱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소싱 풀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싸고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과정 설명 좀 드려볼게요. 다 설명드리면 좀 길고 블로그 뭐 여기 보면 20건 대량 포스팅, 그죠? 20건 하는데 뭐 20만 원. 리뷰가 없는 경우에 추천드리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올려놓으셨는데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제품을 사기 전에 뭐 검색하냐면 리뷰 검색합니다. 맛집을 가기 전에도 네이버 리뷰를 보고요. 물건을 사기 전에도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딴 사람이 어떤 칭찬을 하는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아요 하면 안 사는 게 바로 지금 이 마케팅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체험단 같은 경우는 배송형도 있고 방문형도 있어요. 배송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블로거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이제 리뷰를 써줘라 라고 주문을 넣는 거고, 방문형 같은 경우는 로컬 매장, 카페, 식당 이런 곳에 직접 방문해서 리뷰를 남겨주는 겁니다. 꽤 충실히 잘 남겨주세요. 근데 마케팅 대행사가 이 중간에도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들 리뷰가 잘 되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나 우리가 로컬 매장의 경우에 하고 싶은 말과 또 고객들이 듣고 싶은 말 사이의 간격을 잘 좁혀서 우리가 그 가이드 작업을 한다고 하죠. 작업을 잘 해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블로그 포스팅, 기자단, 그리고 블로그 프리미엄 1만 부가 보장되는 게 20만 원 정도 단가고요. 그리고 카페 침투 바이럴,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카페 침투 바이럴 아시군요. 네이버 카페 많잖아요. 맘카페도 많고 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고 뭔가 이 빡세고 거의 조폭 수준의 카페가 동투맘, 동투맘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침투 바이럴이 안 됩니다. 삭제를 무조건 당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병원이 동투맘 들어가서 아 여기 한의원 다녀왔는데 좋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댓글을 막 20개씩 합니다. 거기 말고 여기 좋던데요, 여기 좋던데요. 그래서 난리가 난 곳이 지금 동투맘이고, 레몬 테라스라는 아주 오래된 카페도 있어요. 그 카페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들어가면 경쟁사들이 댓글을 엄청 남깁니다. 그런 것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게 이 마케팅 대행사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이런 강의를 오늘 말씀드리고 하고 있지만 또 이 마케팅 대행사 창업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8년 동안 해오면서 계속 쌓인 노하우와 또 실제로 그 대행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코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아주 그 시작 부분들을 제가 준비해서 온 겁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나 맛집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뭐 사담이지만 그 치과 같은 경우에 마케팅이 10년 앞선다고 하거든요. 다른 그 외과나 뭐 내과 이런 뭐 가정의학과보다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만약에 뭐 어느 한 지역에 그 네이버 플레이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지금 수지 용인 동탄 쪽 활동 중이라 동탄 한의원 치면은 딱 6개가 나와요. 첫 페이지. 6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시키려면 지금 한 달에 한 300 써야 되고요. 한의원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이면 상위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체험단, 모집, 뭐 바이두, 유튜브, 뭐 앱스토어 이런 것까지 다 단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이것들을 잘 소싱을 경쟁력 있게 해서 또 우리 고객사들에게 또 우리 전달을 하는 게 마케팅 대행사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업체들이. 저는 실행사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대행사고 실행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행사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행사들을 어디서 주로 볼 수 있느냐. 크몽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이런 대행사, 실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대행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블로그 체험, 여긴 5만 원, 여긴 5천 원, 여긴 가이드 제공하시는데 30만 원, 5천 원, 뭐 10만 원,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대행사의 역할이 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가장 그 상위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한 5개 업체 정도 돼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레뷰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코스닥 상장까지 했습니다. 레뷰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해서 레뷰 코퍼레이션인가? 레뷰라는 이름으로 상장까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으로 포스트하게. 그리고 다음으로 뭐 링블, 뭐 리뷰의 여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5개 정도 실행사의 컨디션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주문을 주셨을 때 그 컨디션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체험단을 섭외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게 그 회사들마다 컨디션을 체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이 업체에 주문을 넣었을 때와 저 업체에 주문을 넣었을 때랑 결과가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배송용 상품을 잘 받아서 써주는 데들이 있고 체험단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고 기자단을 잘 써주는 데가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마케팅은 저는 경쟁업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이 대행사분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네트워킹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 체크가 계속 같이 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꿈꾸는 마케팅 클럽이라고 해서 결국에 오늘 이 비전을 같이 말씀드리고 공유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자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놓고 같이 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에 제가 쓰임 받아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상품 소개를 쭉쭉 좀 해드리고 한번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기자단 모집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완전 실무죠. 링글이라는 사이트에 하나의 그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모집글을 올려요. 그 링글에 이런 체험단 블로거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저희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에게 업무를 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면 이 기자단이라는 것은 가지 않고 우리가 사진과 원고를 주면 그 사람 블로그에 써주는 겁니다. 근데 한 명 모집하는데 110명이 몰린 사례예요. 기자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분들을 잘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지금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블로그 잘 쓰는 법이나 내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로그를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한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는 거죠. 마케팅 대행사가 된다는 것은 마케팅 전체 구성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실행단에 있는 우리 실행하시는 분들을 잘 모집을 해서 그 일감을 맡겨드리는 건데 대행사는 기획을 하고 그런 주문을 넣고요. 내가 블로거가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수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거를 한다거나 뭐 본인이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또 테크트리를 가져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장점과 또 특이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다음에는 저희가 포스팅을 주문을 드리고 이게 가이드예요. 이 빨간 부분이 표시해드린 게 왜 그러냐면 마케팅 대행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링글이니 뭐 리뷰의 제왕이 주문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그 전에 하셨어요? 잘 안 좋았대요. 글을 제대로 안 써주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보시니까 가이드를 어떻게 드리냐면 2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매장 잘 홍보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거죠. 일반 우리 사장님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15가지를 풀어서 가이드를 드리니까 결과물이 충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에 간격을 잘 줄여서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포스팅이 다 된 다음에는 링글이든 어떤 업체든 실행사로부터 포스팅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에 어떤 거기에 개인정보니까 찍지는 마시죠. 다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운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포스팅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40개를 포스팅을 한 방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고 상세한 리뷰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업체는 어디였냐면 전국 퀵을 담당하는 퀵 서비스 물류 업체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마케팅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를 뭐 전국 퀵 무슨 뭐 마포 상암 퀵 이렇게 해서 검색에 나와서 들어가도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빵개였던 거죠. 근데 그 리뷰에 플레이스에 지금 40개를 달아드리고 지금 3개월째 40개, 30개, 120개의 리뷰가 3개월 만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찾아봤을 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하는 데입니다. 엄청 하는 데가 되는 겁니다. 실제 매출 곡선도 상승 곡선 그리셨고요. 지금 그 작년 명절 대비 요번 명절에 굉장히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음 달 마케팅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보고 일단 멈춰달래요. 직원 뽑고 다시 하겠다고. 직원 하면 더 뽑을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또 다른 것들 얼마 전에 또 최신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플레이스가 화성에 잡혀 있어요. 화성. 수원 저기 화성시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고서 마케팅이 뭐가 있나 봤더니 깃발만 꽂아주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깃발 꽂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화성에 공장 근처 그리고 여의도 무슨 서울 송파 또는 뭐 대전 광주 이런데 내가 가지 않아도 거기 있는 것처럼 플레이스 깃발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내가 리뷰할 때 키워드 작업을 다 한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화성 퀵, 뭐 전국 퀵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주는 게 자기 근처 기반으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원주 맛집 검색했는데 저기 서울 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플레이스를 꽂고 거기다 리뷰를 또 다르면 그게 또 상위 노출돼서 전국 퀵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걸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여기도 전국 퀵 같은 경우는 또 전국에 뭐랄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고요. 제가 마케팅 전반을 지금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이란 말씀이 어떤 건지 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나하나 예시로 드린 거고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님도 와 계신데 카프랜드라는 그 자동차 상사이시고 새 차량도 운영하시고 또 중고차이시고 또 이번엔 제조업을 하셔서 이 제조업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이 예시를 왜 드리냐면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예시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만든 리뷰도 지금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 네이버 80건, 인스타 50건, 또 스마트 스토어의 리뷰 작업까지 미리 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드리고 직접 사용하게 하고 너무 안 좋으면 또 이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제품력도 있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력입니다. 완전히 안 좋은 걸 갖다가 좋게 하는 것은 그건 사기고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예시야말로 정말 촘촘하게 실행을 해서 빌딩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케팅 대행사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 와 오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왜 제가 해드렸냐면 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것이 엔장러 기본서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책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시나요? 엔장러 필독서입니다. 이 책 저기 당장 사보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 권 갖고 왔거든요. 여기 이준을 예, 빨리 드시고 사장님 박수 드릴게요. 예, 깜짝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타이밍에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우아에는 두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친구예요. 하나의 마을에 살고 있는데 돈 벌 일이 필요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저기 있는 그 사람이 마을 주인이 너희들 저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한 통씩 데려다 주면 내가 1달러씩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우와 돈 벌 일이 생겼다. 열심히 해서 내가 하루에 10통을 나를 거야. 아니야 난 20통을 나를 거야. 그래서 결국 하루에 10통씩 나릅니다. 10통씩 열심히 나눠요. 두 사람이. 그래서 하루에 10달러씩 10불씩 계속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반은 물통을 옮기는 일을 해서 5달러로 벌고 하루에 반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물 뒤로 오는 곳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반나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버는 돈이 5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친구는 10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더 하다 보니까 요령이 붙어서 하루에 10통이 아니라 12통, 13통, 15통씩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1년 뒤쯤에 이 친구는 5달러씩 벌어서 친구들에게 밥 살 것도 약간 겁나는 상태가 되었지만 첫 친구는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잔치도 벌이고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2년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제 나르는 시간이 첫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첫 번째 친구는 계속해서 온전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제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개까지 찍었던 자기 하루의 작업량을 너무 힘드니까 10개, 7개, 5개 줄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약값으로 돈이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년이 마무리될 때쯤에 두 번째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 물을 계속 날릴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었고요. 첫 번째 친구는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결국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로 했던 그 친구에게 의지하여 살았다라는 것이 파이프라인 우화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엔잡러 필독설만 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SNS, 마케팅, 또 인터넷으로 뭔가 해야겠다 싶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블로그 써야지, 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이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특출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거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예,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롯데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을 것이고, 설계를 해준 설계법인이 있을 것이고, 시공업체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시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인력 하청이 있을 것이고, 그 하청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두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분들이죠.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을 저는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써야겠다,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것, 그 자리를 보자면 사실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숙련된 일꾼이 되겠다라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다라는 것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 시공하시는 많은 분들, 실행하시는 분들을 잘 일감을 들여서 마케팅을 완성하는 일이 마케팅 대행사의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이어서 카페 침투 바이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영양제 상품이었는데요. 강사모라는 강아지 커뮤니티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였어요. 거기에 우리가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침투 바이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제가 지금 관리하는 게 한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때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어때는 1인 기업처럼 하시는 데 되게 잘하는 데가 있고, 여러 명의 부업 인원이 있는데도 시간이 느린 데가 있고, 그때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을 도와드린 것은 한 팀을 선정을 해서 강아지 영양제를 보내드리고 본인이 이제 사용해보시고 리뷰를 달아주신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카페 침투 바이럴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닭가슴살 찾아주고 그랬는데 잘 먹고 맛있게 먹어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주문 넣을 때 최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없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건강해졌어가 아니라 그래서 잘 먹네요. 아이가 좋아하네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지속력이 있다고 보고 리뷰를 하고 어떤 분에게 일감을 맡겨드려도 그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카페 침투 바이럴은 어떤 것까지 관리를 해드리냐면 댓글 관리를 15를 해드리는 걸 서비스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리뷰만 나온 다음에 딱 놓으면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광고 아닌지 이렇게 댓글 작업을 막 합니다. 저도 이런 거 궁금했는데 여기 업체 어디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쓱 달아드리죠. 왜냐면 여기에다 전화번호 달면 광고로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령을 가지고 카페 침투도 하고 있습니다. 동투하면 절대 못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플레이스라는 것도 요즘 참 많이 하시는데 병의원 특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맛집, 미용실, 뭐 마사지샵 이런 데들 많이 하시죠. 근데 플레이스 단가가 지금 제가 60원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게 뭐냐면 이 플레이스 작업 방식이 트래픽을 쏴주는 거예요. 트래픽을 쏴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이용자가 그 플레이스를 한번 클릭하는 걸 말합니다. 또 네이버에서 상인 노출시켜주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우리 플레이스에 보면 뭐 전화하기, 톡톡 또는 뭐 알림하기, 찜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눌러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거의 80%는 해로운 업체들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트래픽을 불법적으로 쏘면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이 걸려서 내 플레이스가 제일 뒤로 가버리거나 결국엔 없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스뱅크나 캐시플로우 같은 그런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뭐 업체들이 쫙 나오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페이백을 해주는 게 있어요. 5포인트, 10포인트. 이런 거에 실제 리워드 작업이다라고, 리워드 방식 작업이다 해서 그런 작업으로 우리가 주문을 넣는 겁니다. 이 작업을
치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쓰시고 또 뭐 100만 원 이렇게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300만 원 가지고 이 플레이스 작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려 쓰시는 방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스 그렇고요. 또 방송, PPL 얼마 전에 이게 왜 제가 또 넣어놨냐면 우리가 B2C도 있지만 B2B 항목도 있잖아요. B2B 항목에는 저는 필수로 구성해드리는 게 언론 보도, 방송 출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우리 대표님께서는 1종 손해사정사예요. 2종, 3종 뭐 교통사고나 이런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1종이라는 말씀은 그 공장 화재 또는 법원 감정이 있는 거 들어가실 수 있는 1종 손해사정사이신데 제가 이전에 그 서비스로 기사를 한 건 써드렸어요. 인터넷 기사에서 올라가게 얼마나 본인이 진정성 있게 이 보험이라는 제도의 수호자로서도 양사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에서 역할을 잘하는지 인터뷰성 기사를 제가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이제 크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법원 감정에 이렇게 신청을 넣었을 때 판사 권사님들도 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신대요. 유튜브 검색대도. 그래서 내가 B2B로 어떤 기업이나 또 나의 물품이나 어떤 것이 노출이 되어야 할 때 이 방송이라든지 언론 매체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죠. 블로그에 단순히 리뷰를 몇 개 다는 것보다는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셨을 때 검색해 봤을 때 방송도 나왔네, 언론도 나왔네, 기사도 나왔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조중동 그리고 네이버에 노출되는 모든 매체가 다 이런 식으로 유가 광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 지원 뭐 팀 이렇게 있다 하는 것도 해드렸고 또 여기는 조선일보 특별히 주문을 해주셔서 작가님이신데 설치미술 작가님인데 조선일보의 그 광고성 기사를 게재를 해드린 거예요. 처음이시고 신진 작가신데 첫 개인전이 저희 조선일보에 나왔다, 조선비즈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본인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들으실 때 B2C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뉴판에 B2B에 좋을 만한 항목들을 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 그리고 언론 보도 이쪽은 B2B로 가져가셨을 때 굉장히 구성해드렸을 때 좋은 효과가 나더라라는 것이 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공장의 상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체에 그걸 팔아야 할 때도 분명히 검색을 해보시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곳에 쫙 깔아두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또 네이버에 내가 가이드를 잘 써내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듣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B2B 전략으로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가 또 하는 것이 박람회 부스 구성하고 부스 설치하고 운영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마케팅 대행사가 다 하는 일이고 몇 회차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으로 세부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광택제 제품을 가지고 IMC, 마케팅 퍼널이라고 불리는 고객 유입 도선에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드린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고 네이버, 그 상세 페이지 작업, 다음 쿠팡 네이버 다 들어가고요. 다음은 우리 카카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등업 작업하고요. 등업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위해서 필요한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방송으로 막 다른 것을 하고 싶으면 스마트 스토어 등업 작업을 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개설이고 새싹 등급이 돼야지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싹 등업 작업하는 거를 말하고요. 여기 등업 작업의 새싹 등급에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려면 판매 건수 100건에 매출 200만 원이 찍혀야 새싹 등급으로 등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오픈을 하자마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기 리뷰 작업, 인스타, 블로그 다 포함해서 100건. 리뷰 작업은 여기 스마트 스토어고요. 블로그 50팀, 인스타 30팀, 인플루언서 협업, 언론 보도 5개, 또 외부 스마트 스토어 80곳에 또 나눠서 제품 업로드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월화 그리고 월 말에 잡혀 있는 이것까지 다 같이 구성을 해드린 겁니다. 자, 마케팅 대행사로서 이걸 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네. 6개월로 하셨습니다. 한 달?
정답이십니다. 한 달 걸렸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고 날짜 먼저 만들고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데 2주 이거는 이미 돼 있던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등업 작업 리뷰하고 80호 뿌리고 기사 냈고 체험장 선정해서 제품 다 보내고 쇼츠 영상 제작해서 릴스 광고 돌리고 초기 리뷰 작업 100건 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딱 한 달 걸렸고 거기 플러스 상세 페이지 작업 2주가 앞에 더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 그럼 실비는 얼마 들었느냐? 스마트 스토어는 자체 개설하셨고요. 상세 페이지 작업 전문성 있게 하고 그리고 비용이 좀 들었던 이유는 제품 사진을 촬영해주는 업체에다 상세 페이지까지 같이 맡겼어요. 네, 제품 촬영을 해주는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요. 다음번 네이버 자체 개설 등업 작업에 100씩 들었고 쇼츠 제작 5개의 사실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 언론 보도 여러 가지 또 쇼핑 라이브 3가지 세팅하는데 200만 원, 공익 200 이렇게 들어가서 855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성할 때 저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할 때 저는 기준을 잡아드린 게 매출의 5%, 공격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는 10%까지 늘리고 평소 마케팅은 3%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장 적합하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라고 경험상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도 그 마케팅 현업에 있을 때 배운 게 3%에서 5%예요. 그럼 내가 매출이 나는 거에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기대 매출을 잡고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도 포함입니다. 내가 1억을 팔겠다 그러면 10%면 1,000만 원 쓰시는 거고 공격적으로 처음에 쓰시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초기 제품 물량이 거의 한 1억 2천, 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라 지금 800이면 거의 6, 7%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안에서 구성을 해드리고 사용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 이런 걸 그럼 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아까 그 크몽이라든지 평소에 관리하던 업체들 그리고 계속해서 서치해서 리스트업을 해놓은 실행사들에게 저는 대행사로서 소스만 받아서 원청으로 소스를 받아서 그 소스를 멀티유즈로 그 업체들에게 뿌리는 거죠. 그럼 그 업체들이 나름 하는 자기들의 작업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케팅 실행사로서 대행사로서 이런 업체를 한 달에 5개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시간적인 그런 게 되고요. 아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죠. 블로그라든지 30만 원 단가, 20만 원 단가 이런 것들은 제가 혼자서 1인 기업을 했을 때 한 50개, 60개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했다라는 시간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프터 워크 프로젝트로 엔잡으로서 지금 사실 소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백 매출 내는데 내가 한 달에 그러면 얼마 시간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퇴근 후에 1시간 정도 들지 않는다. 매출 100만 원 내는 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마케팅 상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렸죠. 이런 것들 쭉 가게 되면 우리가 고객 유입 도선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지금 언론 보도, 블로그 이런 것들 쭉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쇼핑 라이브 예고도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기 카프랜드 몰이라고 해서 지금 상세 페이지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구하는 법도 대략 감이 오시죠. 어디서 어떤 업체들에게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지 또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맥락 내가 마케팅 상품을 좋은 가격에 사서 마진을 붙여서 고객에게 파는 일이 마케팅 대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딘가 내가 마케팅 상품을 팔 수 있는 영업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몽에 제가 또 하나의 대행사로서 상품을 또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행했던 것들을 자료를 잘 모아서 아까 그 블로그 체험단에게 또 다시 뿌리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뉴판은 사실은 마진이 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원가는 사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급 정보라서 제가 그냥 상업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시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SNS나 크몽이라든지 또 온라인에 뿌릴 수 있는 여러 것들에 제가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여러분 체험단 하세요. 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퀵 물류를 했더니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바이럴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게 혹시 B&I라고 들어보셨나요? B&I?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뭐 나쁜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 모임 하시는 모임이에요. 좋지 않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서로의 사업을 소개하고 어떤 소개를 받고 싶은지 소개하고 또 서로의 사업을 위해서 협업하고 기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우리 사업자 모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팅과 또 1대1 미팅과 또 여러 가지 나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상품들 이야기 드리고 진정성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중에 너무 좋아하는 그 말이 있는데 기버스 게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주는 자가 얻는다는데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게 금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거죠. 소개를 시켜주든 리퍼럴이라고 하죠. 소개를 시켜주든 내가 도와주든 내 사업이 부족해 보이면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든 그리고 여기 윤리강령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내가 그걸 제공한다라는 또 윤리강령도 있어서 서로가 한마음 되어서 하는데 제가 속해서 활동하는 곳이 수원 하나집터라는 곳입니다.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저는 잘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네트워킹 방법을 통해서도 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처음에 우리 최종원 대표님과 말씀 나눌 때 많은 분들이 네트워킹은 많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소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처음 드렸던 것이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각자가 가지고 계신 네트워크나 또 이런 사업의 적용점이나 막 머리에 생각되시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기여하는 곳을 바로 저는 꿈꾸는 마케팅 클럽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꿈꾸는 마케팅 클럽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요 강의는 조금 빨리 끝나는 감이 있는데요. 한번 쭉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케팅 클럽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저만 계속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독서 토론이라든지 또는 뉴미디어를 우리가 탐방하면 왜냐하면 AI도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AI를 마케팅에 적용한다. 굉장히 광범위한 일인데 사실 AI를 마케팅에 적용하는 건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수준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전반적인 마케팅 구성에서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보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필립 커틀러라는 사람이 참 여기저기 보면 아버지가 많죠.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마켓 책을 가져왔는데 4.0도 있고요. 5.0도 있고요. 6.0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0에서 5.0이 나오는 데는 한 3년 걸렸던 것 같은데 5.0에서 6.0 나오는 데는 굉장히 단시간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6.0을 아니고 5.0으로 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이 5.0은 AI 시대의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담아놓은 책인데 아직 도입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5.0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누기 시작했을 때 6.0으로 넘어가기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마켓 5.0에서는 우리 지금 동시대에 5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세대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타겟에 대한 이해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 친구들 저만 해도 뭔가 검색하다가 보다가 제가 그냥 얘기만 툭 던졌는데 어디 미디어에 갑자기 딱 뜬다. 만약에 강아지만 이야기하고 강아지 영상을 몇 개 봤더니 광고에 강아지 광고가 뜬다 그러면 저는 와 무섭다 이러거든요. 얘가 도대체 날 어디까지 보는 거야 이런데 요즘 시대 친구들은 자기 개인 정보가 얼마든지 더 노출되더라도 더 최적화된 정보가 자기에게 오길 바란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마케팅 구성을 할 때도 온라인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되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인데 거기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반 예측 마케팅, 맥락, 증강 마케팅, 애자일 마케팅, 통합적인 마케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실행사로서, 마케팅 대행사로서 또 좀 더 넓은 의미의 마케팅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꿈꾸는 마케팅 클럽을 하면 이런 책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지고 계신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또 더해지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같이 역량 강화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케팅 6.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요즘 세대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하고 AI 이야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마케팅이에요. 마켓 6.0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책인데요. 그 일본에 보면 치타야 서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서점 브랜드 원래는 그 DVD나 그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책 서점으로 넘어와서 지금 일본의 책 문화의 굉장히 중심 산업에 있는 곳이고 또 이 회장은 지금 CCC라는 종합 레저 종합 그 회사를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나 사람들의 그런 레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회장이에요. 근데 이 책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매장이 아닌 매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에 제가 확 꽂힌 거죠. 우리가 팔려고 할 때 우리는 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팔 것들을 쭉 늘여놓는 것이죠. 근데 그 매장은 우리가 팔려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 매장이 아니라 고객이 사려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 매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예요. 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의 간격을 줄이는 이것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책에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일본을 도쿄부터 오사카부터 후쿠오카까지 그리고 이 책에 표시된 다케오시라는 곳에 그 시립 도서관까지 한번 쭉 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 책을 서점을 지은 게 다케오시에 그 관광객이 정말 오지 않는 곳에 몇만 명이 관광객을 오게 하는 그 서점을 만들었는데 그 서점이 바로 우리나라 교보 별마당 도서관의 모티브가 됐던 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별마당 도서관이랑 비슷하네 그런데 그런 모델이 없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었고 책을 분류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합니다.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책을 분류하는 서점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이 그걸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행, 요리, 취미 이런 식으로 서점의 분류를 바꿨던 처음 사람인 거죠. 그래서 놀랬던 것은 이 치타야 서점을 가는 곳마다 저는 치타야 서점만 가려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치타야 서점을 갔더니 롯본기, 갔더니 시부야, 갔더니 긴자식스 굉장히 유명한 곳 한가운데에 치타야 서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책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붐비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번화가고 일본가 중심가에 서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본가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고 땅값이 비싼 곳에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찾은 것은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우리나라 강남에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도시들마다 일본가에는 학원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다. 배우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꿈꾸는 요새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실 때 정말 정성껏 준비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책을 추천드리자면 이 설계자 시리즈가 나와서 또 히트를 한번 쳤어요.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 여기서 마케팅 퍼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전통적인 의미의 고객 유입 도선을 쭉 설계하던 것을 굉장히 멀티적으로 또 도식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놔서 마케팅 대행사로서 사람들의 상품을 구성하고 이야기하고 도와드릴 때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한 최신책입니다. 또 이런 또 뭐라고 그럴까요? 마케팅적인 소양과 또 인사이트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목회적으로 또 세미나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부자마인드라고 해서 제가 오랫동안 그 SK 하이닉스 신우회 분들이랑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분들이랑 그분들 중심으로 또 우리 모아지는 분들 중심으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꿈꾸는 마케팅 클럽 RGB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요 가운데에서 다시 또 뭉치게 될 것인데요. R은 리서치 앤 R&D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육하고 서로 스터디를 역량 강화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마케팅 파트너로서 집단지성을 강화하는 부분, 또 마케팅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요즘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 AI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너무 좋아서 지금 종이 울렸습니다. 예, 그리고 G는 우리가 기버스로서의 삶을 살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목사이기도 하면서 마케터에게 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마케팅이야말로
다른 분들을 너무 잘 되게 해드릴수록 제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고 정말 속 시원하게 솔루션을 해결해드릴 때, 특히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내드릴 때 정말 그게 도와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라는 건 저는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있는 내용으로 잘 알려드렸을 때 그 반응이 올 때 막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버스로의 삶, 본인이 가지고 계시든 우리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네트워크에 우리가 그런 기버스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수익화도 일으키시는 그런 아주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것이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B는 바로 비즈니스, 마케팅 대행 사업을 또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월 100 더 벌기가 사실 저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하지? 월 100은 내가 월 한 100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진심으로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이런 상품들 구성된 걸 잘 구성해서 드린다면 매출 월 100 더 올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마케팅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메뉴판에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 한 계약 3개만 맺으면 금방 매출 100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진이 녹아있고 또 제가 공임이라는 것을 따로 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마케팅 대행사 에이전시에 있을 때 많이 회의를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500만 원짜리 계약을 6개월씩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대행사 에이전시의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 체험단을 한다 그러면 또 실비 내세요, 광고합니다, 실비 내세요. 이렇게 해서 5, 600만 원 받아도 결국에는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회사 유지하는 데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인 창업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1인 창업이 딱 맞다. 이걸 직원들이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마케팅 대행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월급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월급을 받으시는 직원분들이 루키급이라는 게 문제예요. 한 명의 실력 있는 마케터가 하나를 붙잡고 마케팅을 구성해드려서 하면 퍼포먼스가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국에는 루키급 친구들의 인력을 사용하는 용어로 그냥 다 쓰게 돼서 저도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미팅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만회하려고. 얼굴 자주 비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똑똑하신 분들은 6개월 계획해놓고 3개월 만에 이상해요, 아는 것 같아요 계약을 끊으시거나 근데 착한 분들은 비싼 돈 내고 3개월 다 채우시고 재계약하시죠. 이제 그때 돼서야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고서는 호되게 당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적절한 가격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도와드리는 게 정말 마케팅 대행사의 좋은 면이고 비즈니스로서도 제가 비전을 보시기도 하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고요. 직원도 필요 없고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잘 소싱을 해서 잘 제공만 해드리는 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은 들죠. 미팅은 하고 상담은 하고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매출 일으키는데 바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마케팅 클럽 RGB를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꿈꾸는 마케팅 클럽 RGB, 꿈꾸는 마케팅 클럽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요.